예, 이번 시간은 파트 3 직무윤리 챕터 세 번째 직무윤리의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부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파트 3가 다 끝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는 파트 4, 파트 5만 하면은 증권 투자 전문 대행이 2권이 일단은 끝나네요. 영상 리뷰. 네, 힘내서 네, 이번 주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섹션 직무윤리의 준수 절차. 내부 통제. 첫 번째는 내부 통제입니다. 이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는 먼저 배경 및 현황부터 보게 되네요. 미국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직무윤리 규제는 속스법 제정에 의해 도입이 되었답니다. 상장회사 회계심사위원회의 회계법인 검사 시 체크 항목에 윤리기준을 명시하도록 했고,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금융투자산업 규제기구 핀라 여기에서는 직무에 대한 복수 규칙을 제공했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핀라 룰 2010조는 상법상 윤리기준 거래 원칙을 규정. 어쨌든 이 내부 통제 시스템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증 분석 결과 직무윤리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자기 규율과 외부 규율 두 가지의 상호 체계가 보완하는 게 좋다, 이 얘기고,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직무윤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령에 의한 타율적인 준수를 보완한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노력, 그 다음에 법령 등에 의한 타율적인 준수, 이 두 가지 체계가 이제 결합이 된다, 이 얘기죠. 일본에서는 어떤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성실 공정의 의무를 명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둔 총칙에 규정되어 있던 성실 공정 의무를 업무 부분으로 이전, 총칙에 있던 거를 이제 업무 부분으로 이전시켜서 좀 더 강화했다, 이 얘기죠.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본법의 취지와 정신을 구현하고 다양한 시책 강구했다. 예, 일본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얘기죠. 그다음 내부 통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요가 나오는데, 내부 통제 체제란 금융투자업자는 조직기구, 위험평가, 업무 분장 및 승인 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체제로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함. 네.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은 상당 부분 법률과 중첩되어 있어 강제되고 있음.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법적인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니까 내부 통제 체계는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회사 자체적으로 통제도 하지만 이제 법률과도 중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강화된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준법 감시제도. 직무윤리 포함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 감사와는 사전적 상시적 사고 예방 목적에 의해
감사와는 다른,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적인 감독이죠. 그 다음 준법감 시에는 내부 통제 기준을 기초로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그 다음에 임직원의 윤리강 등을 제정 시행한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내부 통제의 주체별 역할이라는데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준법감시인, 일단 쭉 먼저 볼게요. 그리고 지점장, 그 다음에 임직원, 요렇게 이렇게 주체자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사회는 먼저 뭔 역할을 하냐,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얘네는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원, 내부 통제 정책 수립, 이 역할을 하는 게 중점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위법, 부당행위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 유지, 운영, 감독.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매년 1회 이상의 내부 통제 체제 운영 실태 정기 점검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이게 좀 더 자유롭겠다. 근데 이 역할을 준법감시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답니다. 실제 많이 위임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준법감시인은 뭘 하냐, 일단 임면에 대한 내용인데, 임면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임할 경우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그러니까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해임하지 못하게 이런 규정을 뒀다 이 얘기죠. 준법감시인을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라고 하고, 사내이사 또는 업무 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업무 집행 책임자 중에서. 그 다음에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요구. 지위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임면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사항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권한 의무, 준법감시인 권한 의무,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좀 이런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네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이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 진술, 그 다음에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 기타 이사회가 피하다가 인정. 요 세 번째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1번, 3번. 그 다음 위임. 준법감시 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이 가능하네요. 빨강이로 해야겠다. 임직원에게 위임이 가능하고, 위임받는 직원에 대해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운영해야 함.
네, 다음 지점장. 지점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대표이사에게 보고. 네, 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보고받는 업무도 위임 가능. 대표이사는. 자, 그 다음 임직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를 하라는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 어떤 내용일까요?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과 내부 통제 기준 및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정부 및 금감원,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기가 그냥 주면 안 되겠죠. 결재권자한테 허락받거나 준법감시인에게 허락받고, 그 다음 위법 및 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이 의심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 난 경우, 이런 부분에는 보고하라 얘기죠. 자, 그 다음 내부통제위원회입니다. 내부통제위원회. 금융회사는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둬야 되나요? 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서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및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이런 부분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내부통제 점검 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 방안 검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노력,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 작성 보관. 네. 예외 사항입니다. 어떤 게 예외 사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 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5조 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나 종합금융회사. 그러나 이렇게 집합투자재산, 투자 1임재산, 신탁재산 여러 개를 이제 겸용할 때는 전체 합격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리고 사업연도 말 현재 총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인과 정화조시. 네, 요 부분은 이제 예외로 놓는다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법감시부서. 꽤 많네요. 지금 주체별 역할에서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지점장, 임직원, 내부통제위원회, 그리고 준법감시 부서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얘는 내부통제 전담적으로 갖춰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지원하여야 함. 그러니까 감시인에 대한 지원 부서네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 내에 IT 전선요원 1인 이상 배치 가능하고,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이건 좀 자문을 위한 부분인 것 같네요. 자문기능 수행하는 거죠, 얘네들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자문기능. 준법감시 업무의 독립성 확보.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나? 준법감시 및
감시부서의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회사의 본질적 업무, 그 부수 업무, 회사의 겸용 업무, 위험관리 업무, 이런 부분을 이제 준법감시는 좀 독립적으로 회사와 관계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네요. 예외적으로 위험관리 업무를 여기서 위험관리 업무만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 이거 아까 위에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기 예외, 요 예외 부분하고 똑같은데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위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예외 사항이니까. 네. 좀 내용이 많네요. 뭔가 뭐 외워야 되는 게. 자, 그 다음 준법 감시 체제의 운영. 이 준법 감시 체제는 어떻게, 체제 구축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는데, 관계법령 등의 준수, 프로그램 위반 관리, 그 다음에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시정 조치, 이사회 각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 등에 대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부의사항이 뭐지? 그다음에 정관, 사교 등의 재정 및 개폐, 그리고 신상품 개발 등의 새로운 업무 개발 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정정 요구.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자문도 여기서 하네요.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지원,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 등에 대한 지원. 이런 수행을 하니까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관계법령 등 내부 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 운영 및 적시에 보완하고,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준법감시는 내부 통제 보고서를 대표 이상에게, 대표 이상이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대표 잘못 썼네요.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점검의 결과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준법감시는 인사상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 가능. 이 부분은 뭐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성과보수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조사분석기관, 애널리스트들 관련해서는. 근데 이 부분은 준법감시 관련해가지고 우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니까. 잘 지키란 얘기죠, 한마디로. 자, 관련 제도, 준법 서약, 어떤 관련 제도가 있을까? 준법 서약서 등 있다고 하네요. 보통 신규 경력직을 채용할 때와 연 1회 정기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금전사항,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미수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는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 마련한다. 그 다음에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회사는 임직원에게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 제정 운영해야 되고,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 체계를 구축 운영.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자, 겸직 개시 전 겸직의 내용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주기적 현황 관리. 자,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법 감시 담당 부서에서 상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요 위에 요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다는 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법 감시인에게 얘네들이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라는 얘기죠. 준법 감시인은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겸직 내용의 시정,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 내부 고발 제도. 영화도 있었는데 이병헌하고 누구지? 조승우? 내부자들. 자, 내부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자 보호자를 보호하고 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대한 자, 내부자 보호 또는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이 두 가지가 이제 내부 고발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고도 제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보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인사가 불이익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 감시는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준법 감시는 내부 제보 우수자를 선정하여 이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완전 낙인 찍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여튼 가능은 하다니까. 자, 통상 내부 제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 또는 회사 윤리강령, 규정, 준칙 등의 사규 위반 행위, 부패 행위,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이런 행위 지시, 배임 횡령, 공갈 절도, 직권남용, 금품 및 향응의 수수 등 기타 범죄 혐의, 성희롱, 현행 제도 시행에 따른 위험, 통제 시스템의 허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대내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건 뭐 참고사항인데 외부 보고 제도도 같이 운영한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죠. 이거는 뭐 내부자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고, 외부자는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계약관계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소부자를 포함한, 여기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명령 휴가 제도.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보내놓고 얘 없을 때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점검을 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하네요. 다음, 직무 분리 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직무 분리 기준.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알선, 후선, 통제 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직무 분리 기준을 마련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서 불필요하게 인원을 많게 하거나 중복해서 처리하지 않고 직무를 좀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그러니까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영업점에 대한 내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영업종별 영업관리자의 요건입니다.
영업 관리자를 두란 얘기죠.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 감시 감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1년 이상이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 감시 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하야 하며 해당자가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예외사항은 너무 인원이 적어서 책임자급이 없을 때는 예외를 할 수 있다. 충분한 경험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예외적으로 한 명의 영업관리자가, 보통은 1점포 1영업관리자인데 한 명의 영업관리자가 다른 점포 뭐 두세 개의 점포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뭐 영업직원 수, 영업 규모 및 점포 지역적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는 감시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어려움이 없을 것. 충분히 뭐 두 개 영업점을 해도 인원이 적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면 괜찮다 얘기죠.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 중 한 개의 영업점에 상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래야, 이런 경우에는 맡을 수 있다 얘기죠. 준법 감시는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윤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제 준법 감시인이 영업관리자에게 시키네요. 그 다음 영업점별 영업관리자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부 통제 활동, 이건 영업관리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건 내부 통제 활동.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재정 운영한다.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 내용,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관리의 독립성,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보수 체계 내용과 독립성, 본사와 해당 영업 직원 간의 계약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 감독해야 되고, 특정 소비자를 위하여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지켜야 될 부분들. 당의 공간은 직원과 분리, 영업점장과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사이버룸, 이게 이제 사이버룸이라는 게 전용 공간의 한 예시인 것 같아요. 문패를 부착하고 명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치. 이거 좀 부담되지 않나? 개방형, 하여튼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됨. 이거 제공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고객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 발견 시 지체 없이 준법 감시 기능에 보고를 한다. 내부 통제 자체, 체크리스트 등 내부 통제 활동 수행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보통 이런 건 정말 많이 쓰죠. 체크리스트, 1일 점검 체크리스트, 뭐 주간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내부 통제 활동을 한다. 내부 통제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조치 및 제재, 개인에 대한 조치. 위반자의 범위에서는 직접 위반자 및 지시, 은폐, 묵인 등에 관련한 자를 포함한다. 그 다음 회사 및 준법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 등의 규정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이걸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사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별로 마련된 절차와
제재 수위를 적용한다. 임직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 이제 조치를 받은 사람 얘기죠.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빙자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하면 된다 얘기죠. 회사에 대한 조치, 이건 개인에 대한 조치고. 자, 1하고 한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사항은 어떤 게 있나 보면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거나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하고 준법 감시인을 임명한 경우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준법 감시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죠.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준법 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 지급과 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 준법 감시인의 아래 업무를 겸직하거나 이거 자산 운용 업무, 본질적 업무, 부수 업무 아까 나왔는데 이런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겸직하게 한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000만 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니까 요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첫 번째는 자율규제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와 그 소속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 위반에 대해서는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권과 회원의 제명 또는 그 밖의 제재권을 발동할 수 있음.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걸 따른다. 그 다음 행정제재.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업자 금융위가 이제 조치권을 발행하는 부분이죠.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조치. 그 다음 투자자의 재산 및 보관 관리에 대한 이런 사항들. 그 다음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인가? 경영이네. 경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영업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 방법에 관한 사항, 거래 규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일 취소를 할 수 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인가를 등록받은 경우, 인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인가 등록 조건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런 걸 어겼을 때는 인가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조치가 가능하다. 자, 6개월 이내에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거나 신탁계약 및 그 밖의 계약의 인계를 명령할 수 있고, 다음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중지명령 할 수 있고,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그 다음 게시명령 할 수 있고, 기관경고, 기관주의 이런 것들을 금융위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다음 금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은
아까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권이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고, 이 부분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자, 뭐 이렇게 법 조항에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하여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정직, 문책,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 뭐 이 법에 따라서 직원에 대해서, 이거는 임원에 대해서고, 직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거 할 수 있죠. 6개월이나 정직, 감복, 견책, 경고, 주의 등 면직. 자, 청문 및 이의 신청. 다음에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면, 이런 걸 할 때는 청문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된다 얘기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금투상품 거래,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또는 면직 요구,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 취소, 임직원의 해임 요구, 면직 요구, 뭐 이런 것들 부분은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니까, 실시하지 않고 조치를 했다면 그런 부분으로 뭐 문제 낼 수도 있겠네요. 이의 신청. 해당 처분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런 거 날짜 나오는 거 중요하겠죠? 그 사유를 갖춰 금융위에 이의 신청 가능한데, 금융위는 이의 신청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을 추가로 가능하다 얘기죠. 다음 민사책임입니다. 민사책임, 법률행위의 실효. 여기 말이 좀 이상한데, 자,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한 하자는 무효로 하고 가벼운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근데 일단 이 정도밖에 글이 안 써 있어서 별로 여기는 생략하면서 정리한 것도 아닌데, 이게 법률행위를 무효로 처리한다 이 얘기인가? 자, 다음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래에는 계약을 해제, 계속적인 거래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요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고, 계약이 해지하면 해지 시점으로부터 계약이 실효가 된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봐야 되는데 저도 많이 이해는 못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계약책임,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이 청구 가능하며,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위반으로 하는 거고,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 존부를 불문하고, 계약이 있건 없건에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기죠. 다음 민사책임이고, 요거는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에서 명시하고 규정하는 것을 한정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네요. 다음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며 행위자와 법인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의 통제. 이게 뭔 말이냐면, 금융소비자를 비롯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상실, 명예실추, 관계 단절은 당해 업무 종사자에게 가장 무섭고 만회하기 힘든 실제 타격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이런 신뢰성을 상실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 기업이나 임직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직무윤리를 잘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 위반하지 말고,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윤리 관련된 파트 3 부분을 다 오늘까지 해서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실전 예상 문제를 가볍게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